동화 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귀에서 어떠한 자극을 받아들여서 소리를 듣게 되는 걸까요? 다양한 소리는 물체의 진동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귀에서 공기 등을 통해 전달된 소리를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소리를 듣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귀의 구조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청각은 귀에서 공기의 진동을 통해 전달된 소리를 자극으로 받아들여 느끼는 감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감각기관이 바로 귀입니다. 귀의 구조는 크게 세 군데로 나뉘어집니다. 귀의 바깥쪽 부분이 외이, 그리고 귀의 중간 부분인 중이, 그리고 귀의 가장 안쪽 부분인 내이로 나눠지게 됩니다. 외이에서 내이 순으로 제가 귀의 구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이입니다. 여러분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귓바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여러분이 손을 귀에 모아서 한쪽 방향에 나는 소리를 조금 더 자세히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주변에 나는 소리를 모아서 귀 속의 길인 웨이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귓바퀴입니다. 그래서 귓바퀴가 지금 이 소리의 진동을 모아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웨이도는 공기의 진동이 고막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고막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는 웨이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전달된 공기의 진동이 웨이도를 통해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이는 고막하고 귓속뼈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의 소리에 의해 진동하는 얇은 막을 보고 우리는 고막이라고 합니다. 고막이 진동이 되어야 내부에서 진동을 자극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상적인 고막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지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있는 거고, 만약 구멍이 뚫려 있으면 제대로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막에서 일어나는 진동만으로는 사실은 내부의 달팽이관에서 소리로 인식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 진동을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귓속뼈가 해주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고막의 진동을 증폭하여 달팽이관으로 그 소리의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귓속뼈입니다. 이 귓속뼈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약간 토르의 망치 같은 걸 닮지 않았습니까? 이 망치를 닮았다고 하여 망치뼈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연말을 하는 이 받침대를 보고 우리는 모루라고 하는데요. 이 모루랑 왠지 닮았다고 해서 모루뼈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지하철 손잡이 같기도 한데, 그 말에서 그 안장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발을 받고 올라가죠. 이 발 받침대를 보고 우리는 등자라고 합니다. 이 등자랑 닮았다고 해서 등자뼈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뼈가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켜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막이 현재 진동을 하고 있고 이 진동을 귓속뼈가 증폭시켜준다. 이것을 달팽이관이 인식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귀의 가장 안쪽에 있는 내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팽이관입니다. 청각세포가 있어서 소리의 진동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청각세포가 진동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지금 아래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전달된 정보를 신호로 이제 바꿔서 뇌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때 청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확인하겠지만 위에 있는 신경하고 아래 있는 신경은 다른 겁니다. 위에 있는 신경은 청각신경이 아니라 다른 신경인 건데 조금 있다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동이 세포로 전달이 되면서 그 정보가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후 청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귀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은 사실 청각만 있는 게 아닙니다. 평형 감각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평형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곳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반고리관입니다. 몸의 회전을 감지하게 되는 건데요. 세 개의 직각으로 되어 있는 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림프액이 안에 가득 차 있고요. 몸이 회전을 할 경우에 반고리관 안에 있는 림프액이 관성에 의해 함께 움직입니다. 이때 유모세포를 움직이면서 회전을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정기관은 반고리관 밑에 있고요. 중력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몸의 위치나 기울기를 감지하게 됩니다.
이때 전정기관 안에도 림프액이 차 있고 감각세포 위에 이석을 움직이면서 자극을 하게 되면서 기울어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석증을 일으키는다 할 때 그 이석이 요 위에 있는 돌이 맞습니다. 이렇게 전달된 정보는 평형감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게 됩니다. 아래쪽 신경은 청각신경이었죠. 위쪽 신경이 평형감각신경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래쪽 신경과는 다른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평형감각신경을 통해 뇌로 회전, 움직임, 기울어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때 유의해야 될 점은 대뇌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소뇌에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평형감각도 아니고 청각도 아닌데 남은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로 귀인두관입니다. 목인 인두랑 귀가 같이 연결돼 있다고 해서 귀인두관이라고 하고요. 고막의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을 같게 조절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게 되면은 갑자기 귀가 먹먹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 적이 있을 겁니다. 귀의 안쪽과 바깥쪽의 기압 차이 때문에 그런데요. 이럴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침이나 콜라를 삼키면서 귀인두관을 자극시켜 줍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입을 크게 벌리면서 귀인두관을 자극시켜 주면은 고막의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을 같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지상에서의 평균 기압은 760 mWhg입니다. 그런데 바깥쪽이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은 이렇게 귀인두관이 자극이 되면서 안쪽에 있는 압력도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의 기압과 안쪽의 기압차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귀인두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귀의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리를 모아 웨이도로 전달한다. 뭐였습니까? 그렇죠. 귓바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소리가 이동하는 통로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했죠? 그렇죠. 웨이도라고 했었습니다. 이 웨이도를 지나간 다음에는 우리가 소리에 의해 진동하는 얇은 막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걸 보고 우리는 고막이라고 했습니다.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켜주는 뼈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그렇죠. 귀소뼈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귀소뼈에서 이제 증폭된 진동이 어디로 전달이 된다고 했습니까? 달팽이관으로 간다고 했었습니다. 이 달팽이관엔 청각세포가 있다고 했었고요. 이렇게 전달된 자극을 신호로 바꿔서 뇌로 전달해야 되겠죠. 이 신호를 전달하는 곳이 바로 청각신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한번 볼게요. 몸의 회전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평형감각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반고리관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의 기울기라든지 움직임을 감지한다. 그렇죠. 전정기관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반거리관과 전정기관에서 얻은 정보를 평형감각신경을 통해서 이동시킬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고막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을 같게 조절하는 귀인두관이 있다는 것을 꼭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정보들은 다 뇌로 전달된다는 사실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에 의해 진동하는 얇은 막이다. 어디였습니까? 얇은 막이면은 고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청각세포가 있어서 소리를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그렇죠. 소리를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청각세포가 있어야지 가능했었죠. 이 청각세포가 존재하는 곳이 바로 달팽이관이었습니다. 다음, 귀의 구조 중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킨다고 했습니다. 고막하고 같이 붙어 있었죠. 귀소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